자, 보겠어요. 지금 벡터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첫 번째가 덧셈, 뺄셈, 실수배를 아우르는 벡터의 정의와 연산. 두 번째가 내적, 세 번째가 그 결과인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가장 낯선 새로운 연산체계, 새로운 좌표계란 의미가 있어서 결과인 도형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비해서 그 과정인 벡터의 정의와 연산, 내적,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정의에서는 스트럭처 얘기를 했고, 스트럭처는 뭐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벡터의 정의인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에서, 양이라는 개념이 뭐냐? 위치가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위치라는 개념이 위치 벡터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게 스트럭처다. 스트럭처는 도형이고, 따라서 벡터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럭처, 즉 도형의 성질,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없으면 의미 없는 수업이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서는 분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벡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 덧셈, 뺄셈이고 2-2번이 실수배인데, 실수배라고 하는 놈이 하는 역할이 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보라고 했죠. 73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논리 전개가 중요하다. 얘를 바탕으로 얘가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지. 특히 여기서 핵심은 평행이 되겠어요. 평행 조건 한번 얘기해 볼까? 벡터 말고 옆에 평행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평행의 정의로부터 첫 번째, 각이 같다.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이게 나오죠. 그로부터 각이 같으니까 논증기하적으로 닮은. 그 다음에 해석기하적으로는 탄젠트 세타와 연결하여 삼각비죠. 그리고 이제 고2 입장에서는 삼각비가 더 이상 아니고 삼각함수가 연결이 되어서 m과 m'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평행의 정의 첫 번째로부터 나온 놈이고, 두 번째로부터는 평행과 넓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 거 없이 듣는 게 아까 전에 언급했던 스트럭처에 대한 지식 없이 듣는 건 의미 없는 행위다. 이런 게 이제 벡터란 놈은 새로운 수, 새로운 연산, 새로운 좌표계거든. 그걸 제공받을 뿐 실질적인 내용들은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 새로운 연산, 새로운 좌표계로 번역이 될 뿐이야. 번역하는 도구를 배우는 건데 원래 말이 없어. 그러면 네가 번역사야. 그러면 뭘 번역할 건데? 원래 말이 없는데, 원문이 없는데 뭘 번역을 해? 그런 행위가 된다. 실수배란 놈은 핵심이 얘가 되겠어요. 평행 조건이 담당이다. 미리 얘기하면 이제 내적은 수직 조건을 담당하게 되죠. 이 여기에서 네가 이제 생각해야 될 핵심은 이 이론이지. 뭐 실수의 분할. 그래서 KA 벡터라고 하면 K를 분할할 수 있니? 즉 양수, 영, 음수로 분할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니?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은 점을 찾으면 이 분할된 놈들의 같은 점이죠.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다. 그 같은 점을 찾으면 그 같은 점이 뭐지? 하면 평행이다. 다 평행을 얘기한다. 0인 걸 제외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평행이다.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건, 두 벡터에 대해서 평행이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한 게, 두 벡터에서 평행한 걸 세 점으로 번역한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일직선에 있다. 즉 평행과 일직선은 같은 말이거든. 이때 도구가 위치 벡터야. 그런데 위치 벡터를 아직 안 했지. 그래서 교과서상으로는 이 내용이 위치 벡터의 일부로 등장을 하는데 정석에서는 이 논리 전개가 세 개를 묶어서 알아둔다는 게 중요한 관계로 쭉 연달아서 설명을 하죠.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결국 세 점이 된다. 그래서 두 벡터다. 세 점이다. 이게 이제 무슨 관계니? 하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를 그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 벡터가 뭐 이쯤에 있다 하더라도 벡터의 상등에 의해서 일로 옮길 수 있죠. 두 점은 뭐? 선분은 두 점. 두 점은 선분이죠. 그러니까 뭐? 점 세 개가 등장한다. 그 점 세 개가 뭐야?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직선이잖아. 직선 이퀄 뭐 더하기 뭐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제호. 옆에. 좋은데 이런 거야. 지금 여기에 대한 포맷이 이것과 관련되거든.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이란 게 이런 거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세 가지야. 그리고 문제에 이 개념이 있어. 그러면 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무조건 적용하나?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이런 거거든. 고2가 되었는데 이게 뭐야? 구조지. 이 안에서 얘랑 호환이 되는 게 뭐니? 이거라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걸 적용해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잖아. 이걸 쭉 읽었잖아.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도 기울기와 한 점이 나오면 지금 이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 내가 강조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그걸 적용하는 거야. 그럼 얘랑 맞지 않아. 예를 들면 네가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해. 영어를 쓸 일이 훨씬 많지? 그래서 포르투갈이야. 그래도 영어를 써.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뭐야? 옆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내분점과 외분점. 이때 이렇게 진짜로 적었었죠. 그런데 자주 쓰는 게 아니죠. 포르투갈만큼 자주 쓰는 게 아니라고.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왜 이걸 적었는지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런 게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지식, 이거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네가 이거 봐도 영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뭔데? 합이 1이다죠. 합이 뭘 말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m 플러스 m분의 m 더하기 m 플러스 m분의 n이라고. 이건 뭔데? m 플러스 n m x2 플러스 n x1을 x1 2로 하자. 2 x1 이 합을 말하는 거지. 이 합을.
이렇게 가르쳤죠. 합이 1이라고 나오잖아. 드디어. 내가 니들한테 뭘 바라냐. 넘겨봐. 76페이지. 박스를 보면 3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위에는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t, 베타 대신에 t를 적어놨고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대잖아.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떠올려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하고 있으면 이미 네가 다른 애들보다 점수를 못 받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걸 지적받을 때는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정도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자꾸 기대를 한다고. 다른 애들만큼 또는 다른 애들보다 앞선 점수가 나오길. 지금 공부할 때마다 뒤처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되고 시험 전장에서는 다시 리셋돼갖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현실과 네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점수가 맨날 네 성적표에 찍히는 이유가 그거거든. 이 타이밍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큰 탐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이 합이 1이라고. 합이 1이 뭘 말하니? 직선이라고. 그래서 제목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잖아. 라고 하는 게 이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네 머리통 속에 있는 구조에다가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는 걸 말해요. 기존 개념과 호환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해 갔다 손 드세요. 이해 간 사람만 손 드세요. 내리세요. 이거를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 있잖아. 그러면 네가 방금 이해했다고 손 들었잖아. 그럼 이해했으니까 문제에 사용될까?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자극받아서 강제로 움직이는 그 뇌가 스스로는 사용 못한다고.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될까 싶긴 하거든. 자, 노란색 펜 꺼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밑줄 치시고 그 위에 1-t와 t를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빨간색 펜 꺼내서 그 위에를 보면 본문의 가운데 정도에 또 한 점 O에 대하여 벡터 AB는 AB 벡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AC 벡터는 OC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옆에 뭐라고 적어야겠니? 지훈이 옆에 뺄셈 분해죠. 오늘도 강조했던 분해가 되겠어요. 이런 걸 보고 네 뇌가 분해라고 인지를 못 하잖아. 그런데 혼자서 계산할 때 생각을 하겠니? 반복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더 이상은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반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게 고2부터야.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쭉 가. 그 순간순간 한번 배웠는데 안 떠오르지? 그러면 뒤져라. 이게 한국 교육 현실이에요. 옆에 저거 뺄셈 분해라고.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강남권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런 과목들을 미리 배우고 계속 반복을 해 가는 거거든. 그런데 걔들이 또 안 하는 건 이런 이해거든. 구조에 대한 이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뿐이거든. 걔들을 따라 걔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할 때 니들은 쳐 놀았단 말이야. 중학교 때. 걔들은 그때 수업 밀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 나 큰타만이랑 같이 수업하는 이 밀도보다 더 높은 수업을 네가 쳐 놀고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긴 하지만 계속하고 있다고. 너는 그때 계속 3년 동안 쳐 놀았잖아. 학교 문제집 한 거 빼고 똑같은 문제 나오는 학교 시험만 맞추고 그게 수학 잘하는 줄 알고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이걸 이해하는 수준과 네가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는 어림도 없어. 물론 성취도 기준이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대답을 해야죠. 혼자서 읽을 때는 뺄셈 분해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문구를 읽고 난 다음에 뭘까 하고 물었는데도 네 뇌가 뺄셈 분해를 떠올리잖아. 그러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실수배 핵심은 뭐야? 평행이야. 미리 얘기하면
수직을 담당하는 놈은 뭐야? 내적이 되겠어요. 내적에도 평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배에 비해서 당연히 덜 사용돼. 왜냐하면 실수배가 훨씬 간단하니까.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배를 마무리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차례가 1번이 끝났으니까 2번 벡터의 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2번. 여기 보세요. 벡터의 내적은 3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위치 벡터, 두 번째 벡터의 성분, 세 번째 벡터의 내적. 이렇게 구성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기라고 하는 것이 넓이를 의미하고 삼위일체에 의해서 곱셈을 말해요. 곱셈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내적과 외적이에요. 외적은 대학 과정이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각각 말하는 바가 뭐니? 이게 이렇게 돼. 얘로부터 나오고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한다. 예습한 사람은 알겠지만 A 벡터의 성분이 A1, A2 그 다음에 B 벡터라는 놈의 성분이 B1, B2라 하면 내적은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 점으로 찍히죠. 그게 뭐야? A1, B1 더하기 A2, B2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거든.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그럼 벡터의 성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의 성분에서는 A 벡터와 A1, A2 이걸 X 좌표라고 하지 않고 성분이라고 표현해서 스칼라와 구분을 하죠. 그래서 벡터의 성분 이게 X 성분, Y 성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놈이 있는데 이제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게 같다가 돼요. 같다. 여기서는 이게 같다가 되거든. 뭐냐면 이거야. 벡터와 점이죠. 같다야. 같다. 점이잖아. 근데 벡터가 유향선분, 즉 선분이지. 선분이란 말이야. 네, 유향선분이지. 그러면 시점이 있어요. 시점. 그리고 종점이 있지.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키면 이 점이죠. 점과 벡터는 여기서는 같은 게 아니고 1대1 대응한다. 위치 벡터라는 놈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미묘한 변화가 있죠. 위치 벡터는 벡터가 이건데 이놈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점과 벡터가 1대1 대응을 한다. 아직은 같은 게 아닌데 그러한 다음에 일로 넘어가서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뭐야? 이게 벡터야. 이게 점이야. 그래서 벡터와 점은 같다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1, B1 더하기 A2, B2라고 그런 연산을 이제 이건 연산이잖아. 연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연산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도착하느냐 하면 수직이다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수직과 평행, 평행과 수직이
이라는 위치 관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위치 관계가 완성이 된 상태로 벡터의 실질적인 내용이 끝나고 그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이때 네가 알고 있는 스칼라 방정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벡터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로도 결국 성분을 이용한 방정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다른 이런 좌표계, 즉 수직 좌표계를 이용해서 생각하던 방정식이든 평행 좌표계, 즉 벡터를 이용한 방정식이든 그 결과는 같다. 결과가 같아야 일관성이 유지되는 논리 체계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게 수학이지. 수학이란 놈은 꼭 수학만 아니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경로가 어떻게 됐든 결론이 같게 되면 그 경로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벡터란 놈은 이렇게 흘러간다. 예요. 위치 벡터부터 살펴보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이미 거기에 표기한 바 있지. 고정과 1대1 대응. 맞나? 다 두 개 표시되어 있나? 자, 1대1 대응.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82페이지 고정 바로 아래 1대1 대응. 그게 결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아래 줄을 보면 벡터 A를 점 O에 대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점 A 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점 A. 보겠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하는 놈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2번 내적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랑 앞에서 등장한 벡터랑 차이가 있지. 이 명칭에서 차이가 있는 위치라고 하는 놈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뭐 한다 하면 위치를 표현하게 됐다. 아까 이제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 벡터를 시작하면서 했죠. 벡터의 정의가 뭐냐 하면 양이다. 근데 그 양이 뭐야? 하면은 위치 무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니? 이런 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위치가 무관한데 위치가 등장을 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이거였죠. 두 개 요소가 있잖아. 두 개 요소.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고정을 한다. 두 변수는 한 변수로 고정을 한다. 그래서 시점을 통일시킨다. 이게 우리 수업에서는 고정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 나머지 한 점이 조금 전에 한 거죠. 1대1 대응한다. 뭐야? 벡터라. 그래서 벡터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ike 두 개 정도를 나눠서 볼까? 뭐가 있는데 일반각이죠. 일반각. 일반각이 뭐에 적히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일반각에서 각이 뭐야? 벡터가 두 점이죠. 각이 뭐야? 두 반직선이죠. 이런 논리는 이미 교육과정에서 했다고. 두 반직선. 그래서 두 반직선을 뭐로 나누니? 하면 이렇게 나누죠. 시초선. 이름이 이렇잖아.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기 전에는 그냥 두 반직선이야. 그냥 벡터야. 근데 삼각함수에 들어와서 좌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즉 성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일반각과 호도법이다. 지금 논리체계가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런 걸 구조라 한다. 구조가 생각이다. 지금 내가 생각이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초선이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뭐야? 동경이다. 그럼 이 동경이 뭐가 돼? 하면 각에 1대1 대응한다. 그 각을 일반각이라는 거지. 각에 1대1 대응한다. 각이 두 반직선인데 이제 직선 하나, 이게 직선이잖아. 직선 하나 얘랑 1대1 대응한다. 두 개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 하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로그 A의 B, 지수 A의 X승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뭘로 바꾼 거냐 하면 상용 로그. 상용 로그 체계가 위치 벡터야. 시점을 10으로 통일시킨다. 두 변수가 있을 때 한 변수를 고정한다. 계속 수학 1의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단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조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뭐하니?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로그를 할 때 뭐 했었니? A분의 B. A분의 B를 하는데 이건 여기에 뭘 적힐까? 이것도 이제 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4분의 3이야. 그럼 이걸 1로 바꾸면 뭐가 적힐까? 뭐가 적히죠? 한글로 정리? 0.75야. 이건 이해하나? 니들이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해되나? 이거랑 같은 거 알겠나? 정말 똑같죠? 뭐가 똑같죠? 병진이 수가 밑이 10이다. 분모가 10진법이다. 여기는 분모가 10진법이 아니죠. 10의 제곱. 10이다. 이런 10을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하는데 이게 이런 걸 못 봐. 그냥 쭉 읽어. 그리고 위치 벡터와 벡터가 뭐가 다르냐면 둘 다 벡터 아니야? 뭐 이지라고. 거의 뭐 문외하지.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하면 그런 애는 알아서 도태되는 거. 이게 시험 체계야. 교육 체계야. 그런 애들을 자꾸 점수를 마이너스 페널티를 줘서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페널티를 평생 받고 살게 하는 게 이 학교 체계야. 학교 체계. 한국 사회에서는 걔를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못하는 애를 낙인을 찍어주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서 너랑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게 그걸 보고 낙인, 아웃, 취업, 난.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 없어. 왜? 한국에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아. 낙인 문제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한국 사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어. 그게 현실이야. 아무도 대놓고 얘기해 주지 않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했니? 이게 분모가 10이잖아. 100인데요. 10으로 바꾸면
7.5야. 똑같잖아. 저 몰라. 이거랑 이거랑 맨날 바꾸면서 몰라. 니 지금 몇 년 만에 알았니? 그 사이에 그거를 알았나? 분모가 10이라는 거를. 몇 년 만에 알았니? 무섭죠? 엄청나죠? 안 무섭나?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계속 모르. 계속 모르는 애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야. 네가 되나 족같은 사회. 계속 모르는 애는 계속 모르게 내버려 두는 사회. 낙인만 계속 찍는 사회. 그래 큰 탐이 데리고 가려고 졸라 뭐라 그러면 무섭다고 하는 찐따들. 어렵다고 하는 찐따들. 어렵지. 사회 나와서 그렇게 이제 대접 받기 그걸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미 끝난 상황이야. 모든 게 종료된 상황. 0.75 기억해라. 이제 처음 배운 거랑 마찬가지죠. 분모를 10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 이건 뭐야?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뭐야? 원점. 이게 지금은 그냥 통일만 됐죠? 이걸 원점에 갖다 넣어. 그럼 뭐가 돼? 2 벡터의 성분. 원점 0,0으로 갖다 놔. 그럼 얘들이 좌표를 부여받지. 그걸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아휴. 기초이면서 심하죠. 그걸 기초를 좀 알아두면 나머지는 좀 파악하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위치 벡터예요. 두 번째 이름은 거창해요. 그래서 뭐가 등장해? 점의 탄생. 점의 탄생. 옛날 그룹 이름에 위대한 탄생이라고 있었거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조용필이라고 아냐? 불세출의 슈퍼스타 조용필. 나도 모르는데 니들 어떻게 알아? 뭐 저게 왜 유명한 가수야? 그랬는데 나에게서 조용필 같은 존재가 너희들한테는 서태지죠. 서태지가 뭐가 대단해? 서태지 공연을 이렇게 중계해주는 걸 본 적도 없지. 서태지로부터 오늘 아이돌이라는 그 개념 컨셉이 등장을 한 거거든. 한국 사회 최초로. 서태지를 모델링해서 등장한 게 이제 아이돌이라는 그룹이고, 그 아이돌의 1세대가 H.O.T, 잭스키스 이런 애들이거든. 서태지는 혼자서 했던 거고, 그 얘들을 요 컨셉으로 뭔가 만들어내면 되겠는데, 장사가 되겠는데가 SM 이수만이죠. 그래서 만드는 게 남자는 그 H.O.T, 여자는 핑클. 그로부터 한국 사회에 그게 아이돌이 폭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등장한 게 대형 기획사들. 그래서 서태지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걸 만들었는데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한류가 마탱이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버전만 바꿔가면서 계속 똑같이 내고 있잖아. 그래서 니들이 선생이 사라고 하니까 사실 네가 혼자서 정석을 사서 볼 일은 없는 책이잖아. 한국 사회가 곧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책 취급받을 거야. 한국 대중. 아무튼 위대한 탄생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네. 자, 서태지 이전에 뭐 김건모 이런 사람 들어봤나? 신승훈 들어봤죠? 그런 사람의 원형이 이문세라는 아저씨거든. 발라드. 변진섭 그 이후로 막 족보가 흘러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문세가 나오기 전에 아저씨틱한 것의 총결산이 조용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문세가 등장하면서 발라드라는 개념이 장르가 이제 한국 사회를 휘몰고, 그래서 쭉 울고 먹다가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이제
힙합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전에도 있었는데 별 주목받다가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힙합. 그래서 한동안에는 계속 노래에 되도 않는 랩이 조금씩이라도 안 들어가면 안 팔려. 그래서 계속 랩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갔었다가 이제는 꼭 랩이 들어가진 않잖아. 요즘 아이돌 노래에는. 너무 지겨우니까. 그런데 아직 그 이후로, 서태지 이후로 새로운 포맷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포맷이 등장한 게 그거거든. 저기 완전히 새로운 포맷은 아니고 병행하면서 나온 게 양희은 뭐 이런 거 아나? 양희은, 불새 출애, 양희은을 모르는구나. 양희은 못 들어봐서 아침 이슬 이런 거. 그쪽을 타고 쭉 오는 게 그 인디 밴드 족보는 그쪽을 타고 오는 밴드거든. 그래서 기타가 없으면 인디 밴드 취급을 못 받잖아. 이게 다 족보가 있어요. 근데 니들은 그런 족보를 모르잖아. 족보가 있다는 게 뭐냐면 또 노래가 똑같아. 다 똑같아. 맨날 뺏겨 먹어. 그런데 니들은 막 신선하고 막 그러잖아. 옷 입고 옛날 그거를 부르면 뜨는 사회. 위대한 탄생으로부터 왔네. 자, 점의 탄생. 점. 뭐지? 점이에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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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점. 아까 했잖아. 아무거나 불러 그냥 떠오르는 거. 네 문제 풀 때 이거지. 지금 점 하면 뭐냐. 평면 좌표가 나오지. 아 선생님 갑자기 평면 좌표 내 머리통에서 어떻게 나오는데. 점을 배운다는 이거잖아. 근데 점 교점이 더 많이 했잖아요. 맞아. 압도적으로 많이 했지. 그런데 지금 네가 읽었을 때 거기 뭐가 보이니? 거기 교점 얘기가 있니? 구조적으로 구조가 이퀄 생각이 됐잖아? 네가 지금 구조를 못 보잖아? 그럼 니네 생각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꾸 이런 거지. 아, 저 새끼 수업에 자괴감만 들고, 뭔가,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공부를 하라고. 인간이 모른 채로 평생 살다가 뒤지지 말고, 생과 치유로의 아빠처럼, 아빠, 엄마가 나 돼지로 바뀌잖아. 그럼 뭘 상징하겠니? 생과 치유로는 봤냐? 아빠, 엄마가 돼지가 되는 거 보고 무섭다. 이거밖에 안 떠오르. 우리 아빠, 엄마가 그냥 돼지가 돼버렸으면, 뭐 이런 악마적인 생각, 나는 자유가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평면 좌표잖아. 아니, 거기에 그거잖아. 구조적으로 좀, 점. 그래서 이거 뭐야? 평면 좌표에서. 점을 배우잖아. 그러면서 조금 전에 나왔잖아. 이게 분점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어디 좋게 지웠나? 분점이야, 분점. 분점이 뭐야? 분점이 뭐야? 내분점과 외분점. 그러니까 뭐야 그게? 옆에 분점이 뭐라고 적었죠 아까 전에? 이 씹을 그지더라. 직선.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이 되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직선 위의 점. 그러면 네가 인간이라면 뭘 생각을 해? 직선 밖의 점. 이게 위치 벡터에서 가장 어려운 관점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몰라. 지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걸 몰라. 직선 위의 점과 직선 밖의 점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냥 점과 벡터는 1대1 대응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위치 벡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점을 다룰 줄 아느냐고. 점을 어디서 다뤘니? 평면 좌표 다뤘잖아. 분점이잖아. 그래서 분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니? 밖에 있는 놈을. 그럼 밖에 있는 놈을 배웠어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환원시켜야지. 이런 환원 능력이 있니? 이게 문제들이야. 이게 문제야. 예를 들면 쌤 펴보세요. 71페이지. 유형 4번.
제목이 뭐니? 삼각형에서 위치 벡터의 활용. 이런 걸 그냥 범상치 않게 읽히려고 선생님이 다 설명했지. 삼각형을 뭐라고 그래? 스트럭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지. 예를 들면 대칭식 하면 기본 대칭식 A 플러스 B, A, B 두 개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응되는 게 스트럭처에서 기본 스트럭처가 뭐야? 삼각형. 과 원이야 라고 설명했지. 뭐 도형은 뭔데? 직선인 다각형, 곡선인 원. 그럼 곡선인 원과 직선인 다각형에서는 삼각형이지. 그래서 삼각형에서 위치 벡터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것들은 다 뭐하냐? 문제를 바로 봐. 내분한다. 이렇게 분점이 나오잖아. 넘겨. 그래서 다 이거 분점에 대한 얘기야. 이게 다 분점에 대한 얘기야.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니? 하면 직선 밖에 있는 점이야. 그건 어떻게 풀려는 거겠니? 위로 바꾸세요. 라는 얘기야. 라는 관점 없이 배우니까 뭐하니? 그냥 보고 누가 풀어준 거 보고 그걸 샘플링해서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 건 다시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또 안 되지. 다시 보고. 그러니까 보고란 말은 문제를 외우고 거기에 따른 풀이를 외운 후에 비슷하게 나오면 비슷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비슷하지 않은 게 나오면 새로 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리고 박해점에 대한 예제가 뭐냐 하면 정석 피세요. 위치 벡터 쭉으로 가봐. 77페이지. 이거 아니고 더 뒤로 넘어가세요. 미안. 77페이지가 왜 나와? 86페이지. 이게 박해점에 관련된 얘기야. 86페이지, 87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에 대한 예제가 뭔 말인가요? 이제 간단하게 볼 거예요. 지금은 71페이지. 그 성취도 기준이잖아. 성취도 기준이니까 내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네가 이걸 이해해. 이해해야 뭐가 있다고? 확장성과 지속성이 있어. 확장성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런데 지속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배우고 나는 1년 동안 수업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저기 직보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보고 네가 교과서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요거 보고 깊은 이해를 한 후에 이거 다 이해하는 건 필요도 없고 이런 게 뭘 흐름을 이해한다. 그런 게 뭐야? 지속성이란 말은 뭐니? 그때도 다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런 걸 이해한 상태로 이걸 다시 보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라고. 지금률 100이라고 하면 한 70, 50 정도라도. 그리고 그 50, 70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와 학교에서 뭐 프린트가 나오면 프린트 문제 정도를 풀어.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시험 전날. 하루 하는 거야.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용사는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때그때 선생의 성격에 따라 나 같은 선생 만나면 전교의 A가 3%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리고 시험을 보면 A가 나와요. 적어도 성남이랑 승희는. 그래서 지금 이걸 일일이 풀지 않고 이거 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대표가 바로 뭐냐면 정석 페이지야 86, 87 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위치 벡터를 마무리할 거예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